네, 뉴지스탁 일기예보 이어갈게요. 뉴지스탁의 문호준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네, 한 주 안 봤더니. 거의 열흘 정도 됐네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데 그래도 여전하시네요. 네,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어떤 종목들 가지고 오셨는지 바로 볼게요. 추천주는 저희가 그간 계속 전달을 해드려서 네. 아마 종목의 연속성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유니버스 종목들은 저희가 다 못 봐드렸어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들 가지고 오셨는지 좀 보죠. 네, 1등 종목들 한번 볼 텐데요. 지난 한 주 동안 그렇게 막 크게 변동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같은 방향성을 유지했죠. 좋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종목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먼저 BNK 금융지주나 상상인 같은 금융주들이 지속적으로 나왔다라는 점입니다.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지난 6월 초순에 정배열 전환한 후에는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금융주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국내 금리 인하라든지 전반적으로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안전자산적인 측면에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시장이 만약 또 반등한다면은 조금은 약해지지 않을까, 하지만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고 네. 데이터적으로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상인 마찬가지죠. 일단 금융주로서의 완전히 탈바꿈을 성공을 했고, 또 자사주 매입이나 무상증자나 이렇게 주주 환원 정책 쪽 그 부분을 좀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키스코홀딩스 마찬가지로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이 철강 지주사로서 변동성이 크지 않은 종목이라는 메리트 덕분에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지난 1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37%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는 야스라든지 신화인터텍, 동아일텍 등 IT 종목들이 이름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야스 같은 경우는 TV용 OLED 시장 확대가 되면서 그 수혜가 기대되고 있고요. 지난 1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46%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화인터텍 같은 경우도 오름세를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하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었죠. 동아일텍 같은 경우도 1분기 영업이익 전년 대비 192% 증가했습니다. 동아일텍은 위에 봤던 야스나 신화인터텍 비해서는 아직 주가의 상승폭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현 시점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 보이고요. 모멘텀에서 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31%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방산주이긴 하지만 이제는 남북 그 경협주와 방산주가 무조건 테마에 의해서만 움직이지는 않죠. 방산주들이 전 세계적으로 방산에 대한 이 투자 금액이 늘어나면서 그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도 저점 구간에서 안정적인 실적 성장과 함께 주가 반등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해운 같은 경우도 해운주들이 그동안의 실적 부진을 털고 어느 정도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도 올해 상반기를 저점으로 회복세에 진입하고 있다고 하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회복이 기대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페스 같은 경우도 1분기 영업이익 전년 대비 287% 증가했고요. 대주전자재료는 MLCC, 태양전지, 이런 2차전지, 우리가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IT 기술 부분에서 상당히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실적이 좋은 건 아닌데, 이런 기대감 때문인지 최근에 수급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우딘 피처스 화장품 관련돼서는 다시 한번 나오는 모습 보였고요.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기대감이 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마지막 고려신용정보는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50% 증가했는데, 주가는 이미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바로 추천주 보죠. 지난 금요일에도 저희가 추천주만 전해드렸어요. RFACIC 그리고 인바디 이렇게 주 종목이었는데요. 미중 무역회담 재개에 대한 기대, 이제 G20에서 양국 정상의 만남을 앞두고서 이야기하면서 RFACIC 소개를 해드렸어요. 오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어요. 오전장에. 다만 지금 고점보다 좀 밀려있기는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4차 산업혁명 쪽에 속해 있는 종목들은 이것만 기억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산업은 성장하면 주가는 무조건 오릅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을 하는 건데, 네네. 이제 5G 관련된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는데 RFHRC는 못 올랐죠. 그것은 바로 파웨이에 대한 리스크 때문인데, 이 부분은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완화되면은 파웨이 관련된 리스크도 해소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진 않았네요. 네. 텍스트로 드렸네요. 제가 드렸어요. 네. 드렸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 덕분인지 일단 미중 관련돼서 뭐 굉장히 뭔가 좋은 호재가 나온 건 아닌데 그래도 트럼프가 예상 범주에서 벗어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라는 것만 해도 다행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 덕분에 RFHIC 비롯한 관련 종목들이 급등했습니다. 그 전전날에는 제가 그 현대로템을 추천드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맞아요. 경협주나 뭐 중국 관련된 뭐 북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상승 기대감 말씀드렸는데 두 종목 다 크게 올랐다 살짝 내리고 있는데요. 요즘 시장은 연속성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 2차 목표가 잡아드리지만 1차 목표가 정도에서만 좀 매도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1차 목표가는 좀 넘어서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인바디 같은 경우도 과거에 추천드렸고 나서는 올랐는데 다시 떨어졌습니다. 근데 재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가 1차 27,000원, 2차 29,700원, 손절가 23,000원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RFHIC는 1차 31,800원 이야기했던 종목이에요. 오늘 요거 넘어서는 모습이 좀 나왔고요. 일단은 감안하셔서 비중 조절하시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 인바디는 아직까지 1차 목표가까지 거리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두 종목 골라오셨는데요. 어떤 종목들이죠? 네, 오늘 또 시장이 올랐다가 살짝 내려가고 있는데 시장이 아직까지 방향성을 확실히 잡기는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데이터적으로 수급이나 이런 펀더멘탈이 괜찮은 종목들 가지고 나왔는데 첫 번째는 송원산업입니다.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2분기 같은 경우도 산업방지제 부분에서의 실적 회복 덕분에 이 실적이 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주가도 지금 전고점 22,000원 정도에 대한 돌파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돌파한다면 1차 목표가 정도의 달성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동사는 계절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서 짧게 한 2, 3주 정도 내에 1차 목표가를 달성하지 못하면은 좀 관심 영역에서 내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목표가 1차는 24,400원, 2차는 26,500원, 손절가는 21,00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스미디어는 지난 2월 그리고 4월에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두 번 다 추천드리고 나서는 주가가 꽤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55,500원까지 찍고 나서는 다시 주가가 떨어져서 121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단 추천 배경은 지난 2월, 4월과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실적이 안 좋았는데 그거는 주가에 반영이 됐고요. 올해 뭐 디스플레이 광고나 아니면 검색 광고 쪽에서의 실적 회복과 함께 주가에 대한 반등을 기대할 수가 있겠고 또 KT와 VR 콘텐츠 내 광고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하네요. 물론 지금 당장 매출이 나오진 않겠지만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공략 가능해 보입니다. 목표가 1차는 42,800원, 2차는 47,000원, 손절가 37,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송원산업 그리고 나스미디어 이렇게 두 종목 이야기 드립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 있습니다만 송원산업 한 2, 3주 내에 빠르게 움직이지 못할 경우에는 일단 좀 떨어져 보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 드렸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1차 24,400원, 2차 26,500원, 손절가 21,000원 이렇게 짚어드릴게요. 나스미디어는 추천 드릴 때마다 일단 흐름이 괜찮았던 종목인데요. 다시 한번 가격적으로 매력이 발생한 상황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1차 42,800원 보고 있고요. 2차 47,000원, 손절가는 37,000원 이렇게 짚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혹시 잼마켓 잠깐만 봐도 괜찮아요? 그럴까요? 한 2분 정도만? 네, 시간 여유 좀 있어요. 왜냐하면 또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100%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자산을 운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수익률이 어땠는지 볼 텐데요. 보면은 지난 한 달 동안 뭐 40%대 수익률은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비공개된 전략들이니까 공개된 것들만 빠르게 보면요. 뭐 1, 2, 3등 정도만 보겠는데 이건 다 공개돼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알고리즘들입니다.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 동안에는 26% 정도의 수익을 거두고 계시고 승률 100% 달성 중이신데 통계를 보면은 대형주, 중소형주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에서는 유니퀘스트, 한미글로벌, LMS, NH투자증권, 동원개발, 3호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요 알고리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 모닝글로리라는 건데 최근 들어서 수익률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 달 동안에는 23% 정도 수익이 나고 있고 지난 17개월 동안은 70%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략은
좀 중소형주 비중이 많고요. 네. 오늘 기준에서는 영호 DSP부터 미스터 블루 같은 종목들이 매수 가능하다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세 번째는 뭐 통합점수라는 이름인데 수익률은 1개월 동안 20% 정도입니다. 근데 통계를 보면은 데이터가 없다고 나오는데 매매 종목을 보면은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62%, 119%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100%대 수익이 네. 나왔거든요. 이게 보면은 아마 굉장히 장기 보유하는 알고리즘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가치 투자 이 포트폴리오들의 수익률이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준에서 아마 가치 투자에서 추천하는 종목들은 세동부터 카스까지 있으니까 네. 한번 여러분들 성향에 맞는 네. 알고리즘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건 이제 뉴제스탁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는 공개된 네, 그렇습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것 알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뉴제스탁 일기예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문호준 이사님, 반겨주신 불쇼는 진리님도 계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